분기별 그래프로 보는 재무제표 분석, 오늘도 한 회사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몇 년 동안 주가가 서서히 상승을 한 크린앤사이언스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한 회사의 기호를 보겠습니다. 크린앤사이언스는 1973년 3월에 여과지 제조 및 판매를 주 영업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고 2000년 12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연결 대상 종속회사를 보시면 크린앤사이언스 USA 그리고 크린앤사이언스 차이나가 있고요. 2009년과 2011년에 설립이 되었고 아직 자산 총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 그리고 매출도 많이 발생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최대주주를 한번 살펴보면 최대주주는 최재원 씨와 그리고 특수관계인이 32.66%를 가지고 있고 곽규범 씨가 대표이사로 있습니다. 전문 경영인 체제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곽규범 씨에게 대표이사를 맡기고 현재 경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회사의 제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시대상 부분에 사업보고서에 보면 공시대상 사업 부분에 구분이 있고 미디어 사업 부분과 필터 사업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 미디어 사업 부분에는 자동차용 여과지, 그리고 산업용 여과지, 그리고 가전용 여과지, 멜트블라운, 부직포가 있고요. 그리고 필터 부분에는 가정용 필터와 산업용 필터 이렇게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주요 제품들의 상세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점유율을 한번 살펴보면 한국 알스트롬이 올해 작년 2019년 35% 정도 점유를 하고 있고 크린앤사이언스가 37% 정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크린앤사이언스가 필터와 미디어 사업 부문에 국내 1위고 그리고 크린앤사이언스와 한국 알스트롬이 현재 과점 체제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기타 수입품과 기타 작은 회사들이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MBA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놨지만 대부분 비슷한데요.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자본집 약용 장치 산업이고 그리고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 그리고 경쟁 강도가 높지 않은 과점 형태를 보이고 있고 거기에 따라 소모품에 해당하는 특성상 신규 수요도 있고 그리고 교체 수요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구조라서 크게 매출의 변동이 크지 않다고 회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디어를 나타내놨고요. 여과지들 여러 가지가 있고요. 다른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터 같은 경우는 필터를 직접 제조하는 것, 공기청정기를 보시면 안에 이런 것들의 필터가 현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회사의 매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은 아까 말씀드린 크게 미디어 부분과 필터 부분을 알 수 있고 미디어 부분에는 자동차용 15.3%, 올해 반기 기준입니다. 자동차용 15.3%고 산업용이 미미합니다. 1% 정도고요. 그리고 가전용 공조용 MB가 16.3%, 그래서 여과지 부분이 16.3%, 그리고 MB가 16.3%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필터가 전체적으로 57.2%, 기타 상품이 한 10.2%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부문별 점유율과 매출을 아셔야지 향후 이 전방 산업의 흐름에 따라서 회사의 매출이 좌우될 수 있다는 것도 아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수출은 16.6%, 그리고 내수가 83.4%로 아직도 내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자, 올해 반기, 당반기와 전반기 영업 부분별 재무 성과를 한번 살펴보면 미디어 부분이 말씀드렸듯이 매출 그리고 필터 부분 매출이 있는데 영업이익 부분은 오히려 미디어 부분이 100억 정도 올해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필터 부분은 매출이 더 크긴 하지만 영업이익은 한 16억 정도로 작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마다 그렇지는 않고 작년 반기를 보면 미디어 부분의 영업이익이 37억 그리고 올해 작년 필터 부분의 영업이익이 63억 정도로, 그러나 미디어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성장을 했고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가고 있으면서 그리고 원재료 가격도 좀 떨어지면서 현재 영업이익이 미디어 부분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필터 부분은 다른 원재료 가격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이 있겠지만 영업이익이 작년보다는 적은 편입니다. 자, 그러면 회사의 10년간의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매출액과 영업이익입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매출액이 2016년 전까지는 거의 큰 변동이 없다가 2016년 하반기쯤부터 매출이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도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 올해도 매출이 올 1분기에 427억 그리고 2분기에 352억으로 꾸준히 회사가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프로 알 수가 있습니다. 2016년 전부터 국내에서 이제 미세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환경 문제에 대한 국내의 여러 관심들이 높아지면서 필터나 그리고 공기 청정에 대한 그런 것들이 관심이 높아지면서 매출이 꾸준히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이런 회사의 매출을 알고 그리고 회사가 하는 일 그리고 전방 산업의 상황을 알면 꾸준히 좀 이 업황이 계속 갈 것인가 안 그러면 단기적으로 그칠 것인가를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수익을 꾸준히 내가 성취할 수 있느냐 이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YOY로 매출액 증감률, 영업이익 증감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매출액 그래프를 살펴보셨겠지만 2016년 하반기 이후로는 2018년 3분기를
이를 제외하고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거의 2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 2분기에도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6.2%, 그리고 영업이익은 이제 원재료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따라서 변동이 조금씩 생기긴 하지만 꾸준히 그래도 성장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올해 2분기로는 작년 동기 대비 81.1%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성 지표들 한번 보겠습니다. GPM, OPM, 그리고 판관 비율, NPM, ROE, ROA 등이 있는데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GPM이 조금씩 최근에 흔들림이 있지만 성장을 하고 있고, 최근에 29%까지 GPM이 매출의 총이익률이 증가를 했습니다. 즉 원재료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따라서 영향이 있겠지만 최근 들어서 원재료 가격이나 그리고 매출 단가 등의 좋은 영향으로 상승을 많이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매출이 증가를 하면서 녹색 선 그래프인 판관 비율이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9년 3분기 때 잠시 튀었다가 다시 떨어지는 것은 매출액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튀었다가 다시 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올 2분기로는 9.9%의 판관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현재 실현하고 있고, 고정비용 판관 비율이 많이 떨어지고 또 매출의 총이익률이 늘면서 그것을 뺀 것인 이제 OPM,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19%까지 상승을 해서 어쨌든 회사의 역사상 최고의 영업이익률을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면 ROE와 ROA를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요. 초록색 그래프인 ROE와 ROA가 2014년 이 정도까지는 큰 차이가 없다가 회사가 2017년 이후로 벌어지기 시작해서 ROE는 현재 25%까지 되어 있고, ROA는 현재 10%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ROE와 ROA가 벌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ROE는 결국 자본에 대한 수익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부채를 일으키는 레버리지를 일으키면서 회사의 ROE가 더 높아지는 상황이 전개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ROE를 큐퐁 분석이라고 해서 매출액, 손익률과 총자산 회전율, 부채 비율 세 가지로 분해를 해볼 수 있는데, ROE가 변동이 되는 것이 어떤 것에 많은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전체적으로 ROE 파란색 선 그래프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ROE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업황이 현재 계속 좋아져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ROE가 증가하는 것은 보면 매출액, 순이익률이 변동하는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출렁이면서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 부채 비율이 183%에서 265%로 한 80%포인트 증가를 하면서 부채 비율이 더 긍정적인 작용을 했습니다. 즉 회사가 차입 후에 설비 투자를 하면서 레버리지를 일으키면서 ROE가 더 증가를 한 것을 알 수 있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ROE와 간격이 벌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총자산 회전율은 한때 142%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제조업체가 100%를 넘어가는 것은 회사가 자본이나 자산 대비 꾸준히 잘 영업을 해서 매출을 잘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흐름들이 회사가 레버리지를 일으키면서 매출에 대한 자신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수익이 나고 있고, 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자본 총계, 시가 총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크게 그래프를 보시면 어제 종가, 그러니까 2011년 11월 6일 종가 기준으로 2015억의 시가 총액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본은 495억, 그리고 부채는 790억, 총자산은 1285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시가총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때 248억, 2014년에 나타나다 한 8배 정도 상승을 해서 2015억까지 현재 시가총액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본은 그렇게 크게 많이 성장을 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회사가 이제 투자를 하고 차입금을 일으키면서 부채는 790억까지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자, 자본이 증가를 하지 않은 것은 큰 영향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감가상각, 이것은 회사의 반기 보고서에는 비용의 성격별 분류에서 올해 반기에 보면 감가상각비가 한 27억 정도, 그래 올해 감가상각비가 아마 50억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 반기는 17억 정도, 18억 정도 있고요. 그래서 회사가 계속 설비 투자를 하면서 그리고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있고, 그 감가상각비가 이루어지면서 자본 총계가 생각보다는 많이 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과 자본의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회사가 계속 설비 투자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PBR, PER, PFCR, 프리캐시플로에 대한 가격을 한번 보는 밸류에이션을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회사가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PBR 한때 1.2다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4.1까지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회사 꾸준히 수익이 나는 회사이기 때문에 PER은 항상 플러스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정도이다가 현재 20까지 올라갔다 한 17.2. 그러니까 회사가 주가 많이 올랐지만 PER은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고평가 단계로까지는 가고 있지 않은데,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PBR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PER은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회사 성장을 하고 있지만 PBR이 많이 오른 것은 회사가 투자를 많이 하면서 자본 총계가 높아지긴 했으나 그것이 감가상각비가 많아지면서 PBR이 또 주가가 오름에 따라서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이런 회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FCR은 프리캐시플로우가 최근에는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은 현재 회사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서 회사의 프리캐시플로우는 마이너스라는 것을 나중에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매출채권 회전율수, 재고자산 회전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회사가 매출을 많이 일으키고 이익이 나지만 매출채권 회전율수가 좋아지지 않거나 재고자산 회전율수가 나빠진다면 회사가 나중에 위험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것을 조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 회사 현재 59일 재고자산 회전율수 그리고 매출채권 회전율수 56일 정도면 이제 잘 관리가 되고 있고, 전체적인 범위를 봤어도 회사가 매출채권 회전율수나 재고자산 회전율 아주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은 없어 보이는 회사입니다. 자, 그러면 현금 흐름표를 한번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자, 먼저 크게 보시면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영업 현금 흐름인데, 영업 현금 흐름이 조금씩 발생을 하지만 그렇게 큰 규모로 발생을 하지 않고 있고, 보라색 막대가 재무 현금 흐름인데 보시면 한 번씩 차입을 진행을 합니다. 시비 발행, 차입금. 회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빨간색 선그래프가 유무형자산 투자인데요. 설비 투자가 계속 이제 2017년 이후에 이루어지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입을 계속 증가를 시키면서 회사가 부채를 일으키고 부채가 높아지고 그리고 부채 비율도 높아지는 상황. 근데 그것을 왜 하냐면 회사가 설비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번에 반기보고서에 나타나 있는 모습을 보면 2015년에 장업공장 설비 투자를 했고, 그리고 부직포 3호기, 부직포 4호기, 그리고 제2고장 필터 건물 신축을 했고, 그리고 제2공장, 그리고 MB 부직포 5, 6호기 또 투자를 했고, 이게 보시면 이제 2020년 7월에 이 반기보고서까지 나타나지 않은 2020년 7월에 신규 마스크 생산 설비를 투자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올해 2020년 3분기 재무제표를 보면 아마 유형자산 투자가 또 제법 일어났을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차입이 더 증가를 했을 수도 있고, 앞에 보시겠지만 3분기마다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올 3분기는 그렇게 실적은 크게 좋을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유형자산 투자가 또 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규 마스크 생산 설비를 해서 마스크를 생산을 하겠다는 것인데, 최근에 뉴스를 많이 보셨겠지만 마스크 생산 업체가 재고가 많이 쌓이고 납품 단가가 또 떨어지면서 회사가 좀 어려움을 겪고 도산까지 하는 회사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스크 KF94 마스크와 덴탈 마스크를 투자를 한 것이 과연 회사의 적절한 판단인지 아니면 최근 흐름에 대한 약간의 욕심인지, 이것은 조금 지나봐야지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현금 흐름표를 이것은 각 분기마다 본 것이고요. 최근 4분기 합산으로 트레일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2015억이고요. 11월 6일 기준.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 현금 흐름이 꾸준히 조금씩 발생을 하는 파란색 막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라색 막대 재무 현금 흐름이 계속 차입을 늘리면서 재무 현금 흐름도 계속하고, 최근 1년 평균 차입을 해서 재무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된 것이 196억 정도, 1년에 196억, 200억 가까이를 차입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배당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차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선그래프가 유명자산 투자인데 설비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 1년 동안 273억의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번 3분기 보고서를 보면 또 더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스크 부분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프리캐시플로우가 항상 마이너스를 최근에 2017년 이후로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회사의 흐름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비 투자를 계속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차입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최근에 전개가 되고 있고, 설비 투자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투주자본인 자본이 쌓이는 속도는 조금 더딘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ROE는 20%가 넘는 ROE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현재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성과를 거두고 하는 것은 향후 지켜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추세가 계속 갈 것인지, 공기청정기 판매라든지 여과제 판매가 계속 꾸준히 이루어질 것인지 등은 전방 산업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재무제표 그리고 밸류에이션 지표 등을 한번 보셨는데, 다른 또 회사들을 제가 올린 영상들의 회사들을 보시면서 비교해 보시면서 이 회사는 이 정도이구나 하는 것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크린앤사이언스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